만약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번의 동전 던지기에 걸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잃더라도 잃은 것에 대하여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갖고 싶나요? 그럼 또 베팅해보시면 어떨까요? 잃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 튜더 존스가 말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닐까요? 매수 타점을 결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손실을 짧게,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책 100권 읽고 다시 정리한 이 3부작 시리즈 중에 오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단기간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두 가지를 매우 강조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드릴 소중한 한 가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오늘 말씀드릴 투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꼭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아쉬울 수 있겠지만 투자 대가와 고수들은 투자에서 이것을 배제함으로써 행복과 수익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를 투자에 적용함으로써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행복과 수익을 모두 챙기게 해주는,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힘들고 고통받는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한 가지는 꼭 버리시고 한 가지는 꼭 챙기시어 꼭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기간에 백만장자 되기. 단기간에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음에 세 가지다. 첫째, 부유한 배우자를 만난다. 둘째,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찾는다. 셋째, 투자를 한다. 이 중에서 내 전문 분야는 단기간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투자다. 언론에서는 나를 가리켜 증권시장의 거목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거목은 실수를 모르는 존재이지만 나는 분명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자주 실수하는 편이며 내일을 예측할 만큼 똑똑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나는 투자로 단기간에 부자가 되었다. 주식 투자는 분명 단숨에 부자가 되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돈을 벌 수 없는 부류도 존재한다. 소위 단기 투자자들이다. 단기 투자자는 미미한 주가 변동만을 이용하고자 한다. 즉, 101대 주식을 사서는 103이 되면 팔아치운다. 다음엔 91대 샀다가 91.5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짧은 시간 안에 움직여야 하는 단기 투자자들은 줄타기 고개를 해야 한다. 그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장기적으로는 망할 것이 틀림없다. 그들은 진지한 숙고도 하지 않고 전략도 짜지 않는다. 룰렛 게임을 하는 사람처럼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할 뿐이다. 혹자는 내게 반박할지도 모른다. 그들도 나름의 차트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사고한다고. 그러나 모든 컴퓨터의 프로그램은 그것을 만든 사람만큼만 영리할 뿐이다. 난 지금까지 80여 년간을 증권계에 몸담아 왔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없다. 은행과 브로커들은 그들 고객을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 별의별 수단을 다 쓴다. 소위 데이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위해 수수료를 줄이고 실시간에 당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떠든다.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경험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들의 농간으로 모두 단기 투자자가 되어버렸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유럽 투자의 현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부르의 명작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의 초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식 투자로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 실수를 하고 예측을 하지 못해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부류도 있다. 100일 때 주식을 사서 103이 되면 팔아치우고 또 90에 사서 91.5에 팔아치우려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줄타기 고개를 해야 한다. 그들은 숙고하지도 않고 전략도 없다. 그들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론 결국 실패한다. 자, 어떠신가요? 저는 오늘 영상에서 단기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을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이야기에서 그 전략을 눈치채셨을까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다 보면 분명 알아차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2. 도박꾼과 투기꾼들. 그들은 얼마를 벌든 그 액수의 규모를 자신들이 직접 정하려고 하는 치들이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고. 그 치들은 운명의 수레바퀴를 이게 된다. 아, 앞뒤가 얼마나 다른 놈들인지. 아, 이 모사꾼들이 만들어낸 삶의 질서가 얼마나 대단한지. 크레타의 미궁이 아무리 복잡한들 그 사람들이 계획한 미로에 비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추천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주식책, 세계 최초의 주식 투자서, 1688년작 혼돈 속의 혼돈이라는 책의 일부 이야기입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으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직접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박꾼, 투기꾼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전략의 힌트가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힘든 교훈. 나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알지 못한다는 힘든 교훈을 얻었다. 그리고 추세 추종에 전념하여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추세 추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에 있다. 추세 추종 부분에서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100% 시스템을 따른다. 다른 말로는 재량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즉,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시스템, 다른 말로는 규칙과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돈을 잃는 다수의 사람들은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자유롭게 투자를 결정한다. 알고 있는 사람이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추세 추종자들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알지 못하니 시스템 또는 규칙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시스템과 규칙은 추세를 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다고, 예측할 수 있다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돈을 잃었고, 모른다고, 예측할 수 없다고, 맞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큰 돈을 벌었다. 자, 해당 이야기는 마이클 코벨의 저서 추세 추종의 대가들에 나오는 대가들의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돈을 번 이유는 시장에 기회를 주고 시스템을 따를 규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추세 추종의 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로 점점 더 오늘 영상의 핵심 투자 전략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4. 계속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망하는 이유. 나는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수개월 동안 계속 놀랄만한 승리를 거둔 경험이 많은 노련한 투자자들과 함께 일해봤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는 항상 같았다. 그들이 희열감에 사로잡힐 때 그들의 계좌는 텅텅 비게 되었다. 자만이나 희열에 빠지면 어떤 위험도 인식하지 못한다. 계속되는 승리는 포지션을 늘리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포지션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포지션이 늘어난 만큼 손실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들이 평소보다 더 큰 포지션을 취하자마자 곧바로 위험에 빠진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시장이 무조건 당신 예상대로 움직일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당신은 시장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머리가 얼어붙고 몸이 마비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시장에서 발을 빼면 그때는 충격과 당혹감과 배신감을 맛보게 된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이 믿기지 않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배신한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투자의 기본적 역학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시장을 비난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5. 패배자가 되는 근본적 이유. 초보 투자자가 시장에 대해 학습하는 근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을 이기고. 둘째,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 셋째, 시장이 다시는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기 위해 초보 투자자는 학습한다. 초보 투자자는 꾸준히 승리하기 위해 배우려는 게 아니다. 그보다는 고통을 피하거나 뭔가를 입증하기 위해 시장에 대해 배우려 한다. 시장에 대해 무언가 알게 되면 그 이후론 고통을 느끼지 않을 거라거나 복수심이 해소될 거라거나 뭔가를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식의 전제를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패배자가 되고 만다. 6.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 정복자가 되기 위해 투자자들은 지식을 쌓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식이 쌓이는데도 계속 문제를 겪는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 변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계속 고민만 하기에 이른다. 명확한 매매 신호들이 출현하더라도 머뭇거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크게 좌절한다. 심지어 미칠 것 같은 기분마저 느낀다. 그는 투자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다시 말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자신이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신이 대체 뭘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 모든 문제는 그가 잘못된 이유로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7. 잘못된 이유. 초보 투자자가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효과적인 투자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겨야 하고, 옳아야 하고,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시장이 제공하는 여러 범주의 정보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규정하고 인식하게 된다. 시장이 생성하는 어떤 정보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정보로 간주해버린다. 그래서 시장이 주는 명확한 정보마저도 의심하고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마치 실수로 뜨거운 버너 위에 손을 대면 반사적으로 손을 떼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회피의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8. 인간은 본래 그렇다. 인간은 본래 고통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 실패한 투자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든다. 잠재의식적으로 정보를 수정하거나 왜곡하거나 배제한다. 고통 회피 메커니즘이 시장이 주는 정보를 배제하거나 수정하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 9. 공부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피폐해진다. 고통을 피하려고 시장에 대한 공부량이 늘어난다.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많이 배울수록 시장에 대한 기대도 덩달아 늘어나기 때문이다. 많이 공부하고 연구했으니 시장이 나의 예측대로 움직일 거라 기대한다. 기대가 큰 만큼 시장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많은 고통을 느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마음이 피폐해진다. 피폐해질수록 더 많이 배워야겠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런 악순환은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순간 끝난다. 또는 투자 실패의 원인을 시장에 대한 지식의 부족이 아닌 자신의 시각 때문이었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 계속된다. 10.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안다고 또는 알 수 있다고 착각한다. 평소에는 잘 통제할 수 있는 시각과 태도, 원칙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전혀 통제되지 않는다. 심지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투자가 두려워진다. 공부한 원칙들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은 경제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문제는 대다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투자에 책임을 지고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11. 최고의 투자자는 최고의 투자자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크로를 참고만 하고 때때로는 무시한다. 왜일까? 그들은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인정한다. 그래서 그들의 성공 방정식에는 시장 상황은 애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시장 상황이 어떻든 간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고 구사한다. 그들은 시장이 나빠서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4번부터 11번까지의 내용은 마크 더글러스의 명작 심리투자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마크 더글러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수급 단타왕님과의 조언과도 비슷하게 들리는데요. 똑똑한 사람들은 이론으로 분석하여 시장을 이기려고 한다. 그들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크 더글러스 역시 사람들은 이기려고, 입증하려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공부하며 결국 이런 사람들은 시장에서 큰 손실을 본다고 더욱이 큰 고통까지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오늘 영상의 핵심 투자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2. 주식 투자 성공 전략 첫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길. 마크 더글러스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라고. 의학 박사이자 프로 트레이더이자 트레이더들의 스승인 알렉산더 엘더는 매일 이렇게 되뇌었다고 한다. 저는 패배자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심각한 손실을 안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전부터 그랬죠. 오늘 제 유일한 목표는 손실 없이 집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30년 이상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은 남석관 투자자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면 승리자, 지면 패배자라면 우리는 시장을 대함에 있어 언제나 패배자라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시장을 상대로 이기려 하고 입증하려고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기려고, 입증하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만 밤을 새워서 공식을 만들고 시장을 분석하고 마음을 다잡으려 하지만 결국 시장에게 지게 되고 결국 모든 돈을 잃고 시장을 원망하며 시장에서 퇴장한다. 퇴장하는 순간에도 어떤 이들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다. 그저 운이 나빠서 졌다며 복수를 꿈꾼다. 돈을 모아 다시 복수를 다짐하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돈을 또 잃는다. 추세 추종은 패배의 인정을 의미한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시장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아닌 시장이 만들어낸 추세를 믿고 따른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인슈타인조차도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까마득한 후배 양자역학 학자들에게 패배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적으로 어떠한 물질의 움직임도 모두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자역학자들은 예측할 수 없으며 오로지 확률로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차례의 논박 끝에 결국 양자역학자들이 승리했고,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그들의 주장을 부인하기도 했다. 35만 원으로 40억을 번 돈깡 강민호 투자자는 자신의 저서 아직 켜지지 않은 모니터 앞에서에서 나의 확고한 신념, 이성, 내가 똑똑하다는 사실, 내가 쌓아왔던 견고한 생각의 답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7년간 손실만 보다가 650만 원을 260억으로 불린 US 트레이딩 챔피언십에서 10회 중 9회를 우승한 마틴 슈워츠는 그에 져서 나는 어떻게 2천만 달러를 벌었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매매 경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말이다. 그는 다수의 사람들은 매매를 시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시장이 아닌 자신과의 싸움이다. 따라서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매매에 임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매매의 유일한 목표인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야 한다. 시장과의 싸움에서, 시장과의 승부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허락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풀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싸움과 승부가 없는 평화로운 곳에서 휴식과 안정을 취하며 행복감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투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수학자의 입에서 운이라는 전혀 수학적이지 않는 말을 꺼냈을 때 그 수학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식시장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주식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투자자의 심정은 어땠을까? 인정하지 않으면 괴롭지만 인정하면 그냥 당연하고 행복한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꾸준히 돈을 번 수많은 투자 대가, 고수들은 모두 그랬다. 주식 투자의 첫 번째 핵심 전략은 내가 굳이 뭘 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거나 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목표 수익을 내가 만들거나 정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상승하는 종목을 내가 만들거나 내가 결정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로지 추세를 따르고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규칙 또는 시스템을 결정한 뒤 그 규칙 또는 시스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쉬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시장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시스템이 시장을 따르게 만들어 시장이 주는 수익을 모두 취하고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손실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시스템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수익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시스템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주도주, 상승 종목 역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규칙과 시스템 속에서 시장이 만들어준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전략, 자신을 주식 투자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입니다.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규칙과 원칙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등락률 상위 20개 종목 중에서 횡보 후 첫 깔끔한 장대 양봉을 뽑고 글로벌 재료 또는 시대 중심 재료를 포함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붙었고 그러면서도 차트는 200일 이평선 위에 위치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20일 신고가의 조건을 충족하는 종목이 있다면 거래량이 마르는 짧은 음봉이 5일선 위에서 출현한다면 종가에 매수해라 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을 그냥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매일 오후 3시 즈음에 확인하면서 매수 캔들이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매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 종목이든 5종목이든 업든 10종목이든 20종목이든 간에 종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자, 어떤가요? 이 정도면 정말 쉬운 투자법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얻어가실 한 가지, 잃은 자리를 채울 한 가지, 투자에 있어서, 매매에 있어서 성배라고 일컬어지는 비중 관리와 관련된 투자 대가, 고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중 관리법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는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3. 한결같이 돈을 번 비법. 주식 투자 성공 전략 두 번째, 자금 관리. 역사상 위대한 트레이더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들 대부분이 한 번은 무일푼이 되었으며 두세 번 파산한 사람도 상당수 있다. 게다가 투자자들 가운데 돈 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아니 도대체 이 바닥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는 의구심이 들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 종목에 너무 많은 금액을 걸기 때문이다. 나의 꾸준한 수익을 내는 투자 철학은 3가지 원칙이다. 중요도 순서로 열거하면 자본 보존, 일관된 이익, 더 높은 수익률 추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5만 달러로 거래하는 젊은 투기자라면 첫 매수 규모를 자본의 10% 이하로, 즉 5천 달러 이하로 설정하고 손절료를 10%로 잡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손실이 자본의 1%를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첫 거래에서 1,000달러를 잃으면 다음 매수는 손실을 본 만큼 4,000달러로 줄이고 손실률을 10%로 유지한다면 손실 한도도 400달러로 낮춰질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되풀이할 것이다. 반면에 첫 거래에서 2,000달러를 벌면 1,000달러는 남겨두고 1,000달러는 다음 매수에 보태어 규모를 6,000달러로 늘린다. 그러면 일부 이익을 지키면서 이익 잠재력도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다음 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계속 거래 자금을 유지할 수 있다. 나의 시장 예측이 50% 적중한다면 이런 전략으로 상상 이상 많은 돈을 벌게 된다. 만일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3배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거래 3회 중 1회만 성공해도 나는 근사한 생활을 즐기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한 위험보다 보상이 3배 이상 큰 기회를 찾아낸다면 계속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해당 이야기는 빅터 스페란데오의 저서 월스트리트의 거장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빅터 스페란데오는 17년간 단 한 해의 손실 없이 연평균 72%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한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수익이 나면 다음엔 더 크게 베팅, 손실이 나면 다음엔 더 작게 베팅하여 자본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터틀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코벨의 저서 터틀 트레이딩에서 환상적인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손실이 났을 땐 적게, 수익이 났을 땐 크게 베팅할 것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터틀의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계좌 잔고가 10%씩 줄어들 때마다 거래 규모를 20%씩 줄이는 것이죠. 반대라면 어떨까요? 계좌 잔고가 10%씩 늘어나면 20%씩 늘려야 할까요? 물론 그것도 방법이겠지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늘리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는 심리는 결국 또다시 계좌를 파괴할지도 모르니 말이죠. 1년에 100억을 번 트레이더 김씨님은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트레이더 김씨님의 전략은 트레이더 빅과 비슷했습니다. 트레이더 김씨님도 자신이 번 돈의 절반을 다음 매수 규모에 보태어 비중 베팅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14. 1200만 원을 1억으로. 수급 단타왕님의 추천도서 카지노에서는 15억을 잃고 1억의 사채 빚을 진 사람을 구제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작중 구제자 역할을 하는 서우는 그에게 1200만 원의 자본금을 1억으로 불릴 수 있게 해주겠다며 전략 하나를 제시하는데요. 일단 서우의 이야기 중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100만원 단위로 끊으세요. 목표가 300만원인 날은 100만원씩 3번을, 800만원인 날은 100만원씩 8번을 이기란 말이죠. 첫 벳이 5나 10이어야 해요. 그것도 기회라고 생각될 때에만 말이죠. 그 벳이 지면요. 그 벳을 찾아와야지요. 아주 조심스럽게요. 이기면요. 계속 그렇게 조금씩 벳을 하는 거예요. 이긴 돈이 쌓이면 한 번에 다 벳을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 벳이 죽으면 다시 아주 조심스럽고 섬세한 벳을 해서 본전을 지키면서 게임을 해야지요. 제겐 좀 어렵군요. 그래서 게임을 100단위로 끊으란 얘기예요. 100단위로 끊으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다시 10단위로 벳이 내려가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그림을 만나도 위험이 없어요. 첫 100이나 200이 달성되고 나면 그 다음은 비교적 쉬워요. 자, 어떠신가요? 사실 이 투자 전략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터 스페란데오가 강조한 3원칙, 자본 보존, 일관된 수익, 더 높은 수익 추구가 모두 포함된 구체적 전략이고 이 전략은 주식 투자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1000만 원의 자금 규모로 투자를 한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단위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서후의 조언대로 100만 원을 목표 금액으로 설정하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베팅 규모입니다. 처음부터 과한 베팅은 절대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자본 보존이 최우선의 목표이자 시작점이기 때문이죠. 만약 최초 베팅 금액을 데이비드 라이언의 방법인 전체 자금의 5% 규모로 설정하면 어떨까요? 1000만 원의 5%는 50만 원입니다. 10% 손절을 사용한다 해도 한 종목에서 잃는 금액은 최대 5만 원. 전체 계좌의 0.5% 규모입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베팅 규모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최초 베팅 규모가 결정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위 목표 금액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일단 단위 목표 금액은 작중대로 100만 원으로 해봅시다. 100만 원이 될 때까지 정해진 규칙, 시스템대로 매매를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00만 원이 모이면 어떨까요? 자, 그때는 전체 자금 규모가 110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최소 베팅 금액도 늘어납니다. 1000만 원의 5%가 아니라 1100만 원의 5%로 55만 원을 초기 베팅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다시 100만 원을 벌 때까지 또 반복하는 겁니다. 자, 또 100만 원이 벌리면 어떨까요? 전체 자금 규모 1200만 원이 됐죠? 거기에 5%, 60만 원이 이제 초기 베팅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100만 원을 채워나가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100만 원을 만들 때 베팅 규모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 베팅 금액은 50만 원이었죠. 하지만 투자가 잘 돼서 수익이 쌓이게 되면 그 돈을 한 방에 베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왔을 땐 크게 베팅할 수 있어야 돈을 크게 불릴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를 들면 50만 원씩 매수하면서 잃고 벌고를 반복하다가 그렇게 해서 수익이 30만 원 쌓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기회라고 생각되던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하면 자, 이 매매에서 10% 손절을 고려해서 300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 해당 매매에서 손절이 나가도 결국 수익인 30만 원 범위 내에서 잃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 매매에서 성공한다면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엄청난 돈을 단숨에 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수익을 길게 가져가는 사람이 만약 이 300만 원에서 잭팟이 터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한 방에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추종자들은요, 한 방에 부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그 레리 하이트가 그 말을 했죠. 한 번의 베팅으로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었다라는 대목이 그의 책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벌어둔 수익 30만 원을 잃었다면 어떨까요? 다시 5% 규모의 매매를 수익이 쌓일 때까지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수익 100만 원이 채워지면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1억으로 벌어내는 겁니다.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1억을 만들면 10억까지는 금방이고 그 10억에서 100억까지도 순식간에 자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추세 추종 전략의 힘이다라는 거죠. 왜냐?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방에 완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계좌와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매매가 잘 안 돼서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손실이 나면 어떨까요? 그럼 터틀의 방식대로 최초 매매 규모를 5% 비중에서 20% 축소한 4% 비중으로 줄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또 전체 자금인 900만 원에 10%, 90만 원을 잃게 되면 그 또 4%의 20% 축소 규모인 3.2% 규모로 또 최초 매매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다가 잘 되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또 베팅 규모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비중 베팅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자, 이 방법은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투자법입니다. 투자 대가 고수들이 실제로 떼돈을 벌 때 사용한 방법이고 아인슈타인조차도 설명을 못한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를 배제하고 철저히 규칙과 시스템에 몸을 맡긴 투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성배,
단기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자 방법, 자금 관리인 것이죠. 15. 자주 실수해도 8천억 원을 벌었다. 앞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도 자신은 실수를 적지 않게 하는 편임에도 단기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추세 추종 투자로 8천억 이상의 자산을 일군 마이클 마커스의 이야기 역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이클 마커스는 특히 포지션의 크기를 다양하게 한 것을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펀더멘털, 차트 패턴, 그리고 시장의 기조,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것들이 함께 뒷받침될 때 성과가 훨씬 좋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매매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았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게임을 너무 즐긴 나머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 어려웠다. 스스로 정한 기준보다 행위의 재미가 우선이었죠. 그는 이처럼 최적이 아닌 조건에서 실행한 매매가 결국 전체 수익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기회가 왔을 때 다른 매매에서 취한 포지션의 대여섯 배만큼 큰 규모로 포지션을 구축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자, 어떠신가요? 자금 관리, 비중 조절의 위력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앞에서 예시를 드린 자금 관리에서 최초 베팅 규모는 5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을 때 수익을 담보로 한 베팅 규모는 300만 원이었죠. 정확히 6배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수를 자주 해도 결국 돈을 단기간에 왕창 벌 수 있는 자금 관리의 힘인 것이죠. 무조건 일률적으로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모든 수익을 담보로 다 걸어보세요. 기회가 왔을 땐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손실이 수익의 범위 내라면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키플링의 시 if를 사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키플링의 시 if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 번의 동전 던지기에 걸 수 있고 그것을 모두 잃더라도 이런 것에 대하여 아무 말 없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며 또한 무엇보다 너는 어른이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 주식시장의 모든 것을 갖고 싶나요? 그럼 쌓아올린 수익을 담보로 베팅해보시면 어떨까요? 잃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벌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폴 튜더 존스가 말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아닐까요? 16. 자금 관리. 자금 관리는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중 조절. 둘째, 손절. 셋째, 익절. 넷째, 분할 매매입니다.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해서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고 손절과 익절, 분할 매매는 이번 내용에서 모두 다룰 예정입니다. 모든 투자대가 고수들의 공통 강조사항만 뽑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대가 고수들의 손절 기법은 다양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순 컷이었다. 매수한 종목이 3%가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손절하는 식이다. 대가 고수들의 손절률은 마이너스 3%가 일반적이었고 작게는 마이너스 2%, 많게는 마이너스 10%까지도 사용되었다. 분할 매도 전략을 가미하면 마이너스 3%에서 1차 매도, 마이너스 7%에서 2차 매도, 마이너스 10%에서 전량 매도할 수 있다. 그런데 손절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실행 여부에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손실 회피 성향이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건 사람의 본능이라 의지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추세 추종자들은 이것을 시스템에 맡겨버렸다. 그냥 정해진 손절 퍼센테이지에서 자동으로 손절될 수 있도록 세팅해 둔 것이다. 이는 키움증권 0624 주식 자동 감시 주문에서 잔고 편입
자동 매도 기능을 설정해두면 된다. 시장의 마법사 에드 세이코타는 아직도 자동 손절을 설정하지 않고 있느냐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사실 자동 손절매 설정을 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뭔가 진 것 같은 느낌이랄까?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자동 손절이 계좌를 살려주는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자동 손절은 단순 자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직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기간 컷이었다.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면 이상전조로 여겨 수익이든 손실이든 일단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정상 추세의 움직임 속에서도 가능하다. 주가가 상승할 땐 거래량이 증가해야 하고 주가가 감소할 땐 거래량이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주가가 상승함에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거나 또는 주가가 감소함에도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이때도 일단 매도하는 것이다. 다음은 익절이다. 익절 규칙 역시 굉장히 다양했다. 하지만 수익을 길게 가져가기 위해 많은 대가 고수들은 단순 익절 컷이 아닌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익절이나 트레일링 익절을 사용하였다. 수익이 나는 종목이 있다면 종가가 5일이나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할 때 매도해보라. 실제로 해보면 익절의 규모가 정말 다양해진다. 어떤 종목은 3%에서 익절, 어떤 종목은 15%에서 익절, 어떤 종목은 50%, 어떤 종목은 100% 이상에서도 익절이 된다. 이것은 대가들이 말하는 시장의 수익을 결정하게 내버려두는 투자법과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10일선을 절대 깨지 않는다는 남석관님의 말씀대로 10일 이동평균선을 최종 익절선으로 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다만 정말 큰 시세를 주는 우량주의 경우는 60일선까지도 내려갔다가 결국 2배에서 3배 더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안겨줄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단기에 20%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이 추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8주, 즉 2달은 더 보유하면서 대박 수익을 노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시 여겨지는 건 역시 분할 익절이다. 5일, 10일선 이탈을 기본 익절 규칙으로 삼되 단기 급등세가 연출되고 해당 종목의 재료가 단기 테마가 아니라면 좀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분할 익절하는 것이다. 즉 1차 5일선 이탈 익절, 2차 10일선 이탈 익절, 3차 21선 이탈 익절, 4차 60일선 이탈 익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시세를 주는 종목은 50일선 부근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터뜨리며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단 10일선을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되 추가 상승에 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다시 장대 양봉을 뽑으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본절 컷이다. 약간의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로 돌아서는 종목이 종종 발생한다. 물론 손절 라인까지 닿지 않고 다시 상승하는 경우도 있기에 굳이 본절 컷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지만 만약 수익이 났다가 손실로 돌아선 뒤 결국 손절 라인까지 닿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면 본절 컷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음은 분할 매매이다. 투자대가 고수들은 분할 매매를 습관화했다. 그들은 시장의 맥을 잡기 위해 처음엔 아주 조금만 매수한 후 잘 진행된다 싶으면 거기서부터 규모를 조금씩 늘렸다. 트레이더 김씨님의 매매를 봐도 먼저 한 주씩 매수하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종목을 선택한 뒤 본격적으로 규모를 늘렸다. 100억 트레이더도 처음엔 한 주로 시작한다는 것을 결코 허투루 봐선 안 될 것이다. 대가와 고수들은 점진적 방법은 매우 전형적인 돈 버는 투자법이라 강조했다.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또
기술적으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에 따라 상당 부분 매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분할 매매 방법도 다양하지만 핵심은 한 번에 모든 포지션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매수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물량을 채우지 않는 것이고, 매도를 하더라도 처음부터 모든 물량을 팔아치우지 않는 것이다. 수급 단타왕님처럼 334 비율의 3분할로 매수해도 좋고 또는 2분할로 매수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분할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매매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 적절한 자신만의 분할 매매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7. 종목 선정의 마지막 한 스푼, 재료. 60년 경력의 투자자 레리 윌리엄스는 폭발적 가격 상승의 원인을 뉴스라고 하였다. 뉴스란 재료다. 재료는 국내의 많은 투자대가 고수들 역시 강조하는 주가 상승의 힘이다. 100권을 읽고 정리한 좋은 재료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새롭고, 둘째, 글로벌적이며, 셋째, 실적 기대감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초전도체 발견,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세계 최초의 키워드 등은 모두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재료가 붙은 종목들의 주가 상승세는 상당했다. 둘째는 글로벌 이슈이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과 연계된 이슈는 더 강력했다. 글로벌 대기업의 투자, 혁신 기술 개발 협업, 글로벌 CEO의 발표, 언급 등은 좋은 재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율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내수 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해외로 뻗어나가는 기업의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한다는 건 당연하다. 따라서 글로벌 대기업과의 연계, 글로벌적 매출과 연계된 이슈는 좋은 재료가 된다. 셋째는 실적 기대감이다. 이미 두세 배 이상의 대박 실적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거나 또는 실적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할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은 주가가 추세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 조단위 이슈, FDA 승인, 신제품 초대박, 해외 매출 1위, 암 극복 관련 개발 이슈 등은 모두 실적 기대감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엮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이슈이다. 세계 최초, 글로벌 최초이다. 대박 실적 증가, 글로벌 실적이 증가해야 대박 실적이 나올 수 있다. 내수 시장은 약하다. 즉, 글로벌 재료, 그 중에서도 새롭고 실적 상승세와 연계될 수 있는 재료가 붙은 종목을 대상으로 매매하는 것이 수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마치며 자, 드디어 100권 정리 시리즈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핵심은 모두 말씀드린 것 같아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으로 부자의 서원 채널은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우리도 주식으로 돈 좀 벌어봅시다 라는 슬로건을 건 부자의 서원 채널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00권 총정리 3부작 영상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결정은 모두 규칙과 원칙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과 원칙을 다음 시간에 자료로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 개편은 책을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실전 투자 속에서 시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 주식 투자 대가들이 말씀하신 시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 디테일을 정리한 영상들도 이제 추가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부자의 서원 채널은
실전 투자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려 합니다. 함께 하시어 주식시장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돈을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륜스님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면 마음을 좁히면 온갖 게 다 문제예요. 근데 탁 놔버리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져서 한쪽 다리가 딱 부러졌을 때 부러진 자리 잡고 재수없다 그러지 말고 안 부러진 다리 잡고 아이고 그래도 한쪽 다리는 괜찮네 이럴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주어진 조건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자기 운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늘 이 마음, 생각, 이 씀씀이가 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래서 늘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거거든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고, 실패를 하면 연구해서 다시 하면 되는 거고, 더 잘 되라고 더 크게 되라고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할 때 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조건에 있든, 나이가 젊든 늙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현재의 자기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탁 놔버리는 것, 그리고 긍정하는 것,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 4년을 여러분은 부자의 선 채널과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몇 번을 넘어졌을까요? 수도 없이 넘어지셨을 겁니다. 몇 번을 울었을까요? 수도 없이 하늘을 쳐다보며 울고, 잠자리에 들며 울고, 공부하다 울고, 복귀하다 울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여전히 부자의 선 채널과 함께 공부하고 계시네요. 투자하고 계시네요. 아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이 바뀔지, 이 운명이 바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륜스님은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공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야말로 인생을, 운명을 바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결국 해낼 것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계속하자. 나는 성공을 위해서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여러분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 과정이 입증이니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탁 놓고 돈 버시면 됩니다. 이제 규칙과 원칙을 지키며 규칙과 원칙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냥 담담히 벌어가시면 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뒤에서 부자의 선 채널이 계속 돕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하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